경기도지사 후보 강용석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강용석! 네, 오늘 이렇게 마지막으로 내일 투표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유세를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뭐 유세장마다 돌아다니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끝으로 어떤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까 참 많은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는 뭐 똑같은 얘기를 계속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루에 한두 번을 하더라도 진하게 길게 오래 하면서 뭔가 정말 내용 있게 그동안 유세를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이 유세 영상이 매번 지금 뭐 통틀어서 한 15만회, 20만회씩을 기록하고 있는데 조회수가요. 이건 뭐 지금 수천 명의 후보들이 나와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유례가 없는 거죠. 한 후보의 유세 영상을 매일같이 20만회씩 30만회씩 이렇게 봐주신다는 건 그만큼 내용이 꽉 찬 유세구나 라는 거를 입증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지만 지금 여러분 여기 계신 분이 지금 한 300~400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한 15,000명쯤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15,000명이면 여기가 지금 꽉 차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다 같이 얘기를 기다리는 건 뭐냐? 그동안 사실 유세에서 아무도 하지 않았던 얘기들, 유세라면 뭐 너무나 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유세라는 것에서 하지 않았던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공약, 공약 천재다 이런 말을 또 하시는데 저는 사실 뭐 공약 천재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동안 누구나 다 이렇게 자기가 출마하는 지역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연구하고 노력하고 해가지고 뭔가를 그 가장 필요한 걸 해낼 수 있는 걸 찾아내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공약은 하나도 안 중요해. 정책? 아무 의미 없어. 그러니까 그 국민들은 항상 뭐 당보다 인물이고 공약이나 정책이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하다 그래요. 그런 거 다 소용없어. 공천만 받으면 돼. 그리고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어느 당이 유리하냐에 따라서 당선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야말로 운이야. 그러니까 이번 선거 같으면 지금 대선하고 한두 달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판 자체가 완전히 이 국민의힘 쪽에 유리한 그런 선거가 되는 거죠. 지방선거는 그렇게 항상 어느 판이 기울어져 가지고 확 쏠리고 이렇게 돼 왔는데 그런 차이를 극복하고라도 당선되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관성적으로 늘 해왔다.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도 우리 유권자분들이 그냥 너무나 관성적으로 한쪽 당으로 쭉 찍어서 내일 투표가 있는데 8명, 7명 이렇게 투표하거든요. 보통 7, 8명 투표하는데 7, 8명 누구 찍을지 다 결정하셨어요? 네? 응? 강용석 빼놓고 나머지는 다 몰라요? 네. 그러시면 일단 되긴 하는데 그래도 수원시장은 누굴 찍을지 자기 그 시의원 뭐 구의원 누구 찍을지 생각은 하고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습관대로 2번 쭉 찍고 1번 쭉 찍고 뭐 이렇게 찍나요? 사실 뭐 저도 그랬으니까 개별적으로 뭐 지방선거에 하도 후보자도 많고 그러니까 그러면 일일이 신경 안 쓰고 찍어 왔었죠. 그런데 그게 유권자들의 잘못이냐 국민의 잘못이냐 아니에요. 이게 정치인들의 잘못입니다. 정치의 잘못이에요. 이 양당이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이 양당이 그냥 서로 겉으로는 적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생관계인 거예요. 그냥 서로가 이 기득권을 유지하는 체제로 다 돼 있는 거야. 심지어는 당이 어쩔 땐 이 당으로 나왔다 어떨 땐 저 당으로 나오고 당도 막 바꿔가면서 나와요. 그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어제는 민주당 나왔다 오늘은 국민의힘으로 나와. 이게 사실 말이 돼요? 어제는 기독교 믿었다 오늘은 불교 믿어? 그런 거랑 별 차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정당이라는 게 거의 완전히 다른 이념과 사상과 그 정책, 정강 이렇게 달라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양당은 사실상 거의 똑같아. 뭐만 다르냐? 원래 지지 기반이 호남 쪽에 있냐 영남 쪽에 있냐 이거만 다르지 나머진 거의 똑같아. 한동안 좀 달라질 듯 하다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쫓아서 정책이고 뭐고 다 바꿔놨어요. 제가 이번에 그 국민의힘 정강정책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민주당하고 완벽하게 똑같아요. 기본소득을 하겠다 뭘 하겠다 하는 게 그냥 민주당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우파 정당이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정당의 정체성 자체가 모호해졌다,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좌파 정책을 채택하는 게 득표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요. 득표에는 뭐 자꾸 퍼준다 그러고 뭐 자꾸 준다고 하고 근데 나라가 천천히 망하는 길입니다. 그건 네? 천천히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그동안 열심히 살아와서 열심히 대한민국을 발전시켜 왔는데 이 아직 제대로 채발전되지도 않은 대한민국을 그냥 꽃감 빼먹듯이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그냥 꽃감 빼먹듯이 나라 그 곳간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둘씩 빼서 나눠 먹고 끝내자. 우리 인생이 앞으로 한 10년 남았거나 20년 남았다 그러면 있는 거 20분의 1 나눠가지고 매년 20분의 1씩 퍼먹고 20년 후에 끝내자. 인생의 종말이 20년 후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도 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이들을 생각하셔야죠. 우리만 살다 죽을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보다 못해지기를 바라세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바라세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만들고 그렇게 나라를 이끌어가고 하는 정당과 그런 정치인을 뽑아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있는 거 다 닦아 쓰고 나눠 먹고 끝내자 이런 사람들 뽑아야 됩니까? 누굴 뽑아야 돼요, 여러분? 강용석! 그래서 저는 이번에 경기도지사를 출마하면서 공약을 만드는데 정말 뭘 나눠주겠다, 돈을 더 주겠다, 무슨 아이들에게 뭘 해주겠다, 아이들에게 아침 급식을 주겠다. 아니 그 급식 주겠다는 건 좋아요. 뭐 해주는 건 좋은데 아니 아침에 집에서 밥 먹고 나오는 아이들이 한 7, 80%가 되는데 10%, 20% 아이들을 위해 가지고 100% 아이들한테 아침 급식을 줘요? 그럼 아침에 몇 시에 부를 거야? 아이들 이제 9시 초등학생들 9시에 등교하는데 그걸 8시에 등교해가지고 강제로 아침을 먹일 거예요? 아니면 9시에 나온 아이들한테 1시간 동안 밥 먹이고 2시간 수업하고 12시에 또 밥 먹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생각이 없이 저 아침 김은혜 후보가 내놓은 아침 급식이라는 공약도 저희도 다 검토를 해봤는데 이건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 예산도 그렇고 실제로 또 학교 내에서 운영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 현실적으로 너무 문제가 많다. 그래서 저희도 생각해봤다가 말았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한정된 경기도 예산을 그런 식으로 나눠주는 식으로 쓰는 거는 이게 가장 비효율적이라고 늘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 짓을 못하겠더라고요, 양심상. 여러분, 경기도가 재정 자립도가 한 52%쯤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실제로 쓰는 돈에서 경기도가 얻는 수입이, 얻는 세수가 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국가에서 어떻게 돈을 받아다가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재정 자립도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경기도가 무슨 돈 버는 일이 있다고 돈 나눠주고 이렇게 나눠주고 저렇게 빼주고 이렇게 해주고 그거 말고도 경기도에 지금
경기도민 전체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 경기도민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건 교통 문제인데, 교통 문제 어떻게 해결할지는 하나도 답을 안 내놓고 그냥 관행적으로 뭐 몇 호선을 어디까지 연장할게, 몇 호선을 어디까지 연장할게. 언제 연장이 돼요? 연장 안 돼. 그거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자기가 책임지지도 못할 일들을 4년 안에 할 수도 없는 일들을 공약이라고 내놓는 건, 이건 국민들을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할 일을 공약으로 내놓는 게 공약이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공약이라고 공보에다 써서 내는 것 자체가 이게 국민 여러분들을 속이는 행위란 말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뭐 저희 공약 여러 가지 많이 말씀드렸지만, 공약 얘기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공약은 큰 돈 안 들이고도 정말 실질적으로 복지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돈 나눠주고 의료비 지원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경기도민이라면 그런 불편을 느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뭐 이름이야 뭐 강용석 케어 이렇게 해놨지만 뭐 더 좋은 이름이 있겠죠. 일단 그냥 가칭입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면, 여러분, 그 경기도민들이 이제 교통 문제가 심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150만 명이 매일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150만 명이 매일 서울로 출퇴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민의 10분의 1이 넘는 분들이 매일 출퇴근 또는 통학을 하니까, 그러니까 교통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또 뭐가 교통 문제의 원인 중에 하나냐면, 경기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경기도 내에 어디서 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거나 그걸 못 믿거나 해가지고 굳이 서울로 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 병원입니다. 병원. 네? 경기도에도 뭐 대학병원도 많고 여러 큰 병원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서울에 있는 5대 병원, 네? 현대 아산병원, 삼성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세브란스, 카톨릭병원, 이렇게 5개 병원에 다들 이 경기도에 있는 병원은 왠지 못 믿겠고, 서울에 있는 큰 대학병원 여길 가야 된다 해가지고 굳이 가는 거예요. 수치로도 나타납니다. 현대 아산병원은요, 오는 손님의 반 이상이 경기도민이에요. 서울 사람은 40%고 50%가 경기도민이야. 삼성병원도 서울 사람이 40몇 프로고 50% 가까이가 경기도민이에요. 이게 뭐냐? 현대병원, 아산병원, 삼성병원이 뭐 그렇게 아주 좋아서 이걸 떠나서 우리 주위에 얼마나 좋은 병원이 있는지 잘 몰라서 그래요. 특히 경기도로 이사 오신 분들이 처음에 아이가 아프거나 내가 어디 아프거나 뭐 병원 갈 일이 생겼거나 안과를 가거나 뭐 이비인후과를 가거나 뭐 내과를 가거나 하면 몰라. 어느 병원 가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맘카페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아이 지금 무슨 병으로 감기 걸려서 아픈 것 같은데 어느 병원 가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되게 엄마들이 뭐라고 하냐면 제일 친절한 병원 알려줘. 친절한 병원. 그런데 실제로는 친절한 병원보다는 오히려 제일 주변에서 많이 찾는 병원이고 가장 신뢰도가 있는 병원이나 이런 걸 가는 게 더 낫죠. 근데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가서 친절은 한데 뭐 잘 낫지 않는 것 같아. 그럼 또 어쩔 수 없이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을 찾아요. 그래서 저는 뭘 생각했냐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건 모든 의사와 모든 약사들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의료보험, 건강보험 돈을 받기 때문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대한민국 모든 의사와 병원과 약사들의 그 어떤 처방을 내리고 얼마나 받고 어떻게 하는지를 다 알아요. 모든 정보가 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모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벤처기업들이 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모이는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하고 싶어 해요. 뭔가 사업을 하면 굉장한 걸 할 수 있을 것 같고 빅데이터 소위 말하는 그런 걸 하고 싶어 하는데 못해. 왜냐하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그 정보를 안 줘요. 일반 민간한테는 절대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의료법 위반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대신 경기도가 나서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 함께 하면 충분히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개인정보 같은 거 지우고 정보를 넘겨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넘겨준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 저는 앱을 만들고 싶습니다. 앱을 만들 거예요.
앱을 하나 만들어서 지금 계신 곳, 지금 뭐 당연히 본인 계신 곳 당연히 나오죠. 그 계신 곳에서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 중에 어떤 병원이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게 뭐 내과다, 아니면 이를테면 병명이면 병명, 뭐 과면 과, 이런 거를 넣어서 가장 내 주위에서 가장 처방을, 어떤 특별한 처방전을 많이 내리는 곳, 특별 병명에 가장 많이 하는 곳, 가장 많이 찾는 병원, 이런 것들이 쫙 순서가 뜨게 할 수 있어요. 네? 이거 만들면 여러분, 내 주변의 10km 내에서 가장 많이 찾는 내과, 가장 많이 찾는 이비인후과, 가장 많이 찾는 안과, 그리고 내가 지금 특정 병명이 있다, 어떤 병인 것 같다, 그럼 그 병명을 가장 많이 치료하는 병원, 이런 것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굳이 2시간씩 걸려가지고 아산병원 가서 1시간 기다려가지고 의사 1분 만나고 또 1시간 기다려서 처방전 받고, 그리고 30분 기다려서 약 타가지고 집에 또 2시간 걸려서 돌아오고 하루 종일 걸려요.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신뢰할 만한 병원 근처에서 찾아서 갈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강용석! 근데 여러분들 듣기에도 이게 돈이 많이 들까요? 들 거 없어요. 심사평가원하고 얘기만 잘 되면 이런 앱 만들고 뭐 서버 설치하고 한 100억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1,400만 경기도민이 집 주위에서 가장 믿을만하고 확실한 병원을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앱 만들어서 그냥 올려놓으면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아가지고 쓰면, 그러면 병원 찾는데 그렇게 쉽게 갈 수 있으면 굳이 서울에 있는 병원 가려고 하루 종일 걸려서 가고 이런 짓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이거 해가지고 한 6개월만 지나서 경기도민들이 반응이 좋잖아요. 아마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가 이거 따라하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내놓은 공약들은 큰 돈 안 들이고 바로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돈이 든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얼마씩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명확하게 다 있는 공약들이에요. 제가 대중교통 시간 때문에 경기도민들이 너무 회식 자리나 뭐해서 일찍 일어나야 된다, 10시 한 40분 50분까지는 뭐 강남역 사당역에 도착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일찍 타고 하니까 대중교통 시간 연장해야 된다, 연장하겠다, 이런 공약 내세웠더니 바로 오세훈 시장이 오전 1시까지 대중교통 시간 연장한대요. 그러면 오전 1시면 이제 여러분들은 회식 자리든 뭐든 간에 너무 이렇게 일찍 일어나려고 막 마음 졸이고 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이 보호구역 30km 속도 내는데 경기도에 한 2,000군데 돼요.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2,000군데 되는 데가 뭐 밤에 되면은 사실은 아이들이 없잖아요. 그럼 30km로 그렇게 달릴 필요가 없는데 밤이고 낮이고 그냥 30km야. 이거 말이 안 된다 라고 제가 이거 반드시 고치겠다 라고 공약 내놨더니 경찰청에서 바로 고치겠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좋은 공약을 내놓고 정책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예? 관료들은 이걸 못합니다. 공무원들은 이걸 못해요. 정치인들이 방향을 잡아주면 대신 공무원들은 일은 잘하니까 어떤 방향으로 확실하게 갑시다, 목표만 정확하게 정해주면 다 같이 우리가 어떤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는 확실한 국민 아닙니까? 그래서 여태까지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거고요. 그런데 정치인들이 그런 어떤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고 나가겠다, 대한민국을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생각은 없이 그냥 오로지 정권 유지, 국회의원이 되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국회의원을 배지를 딱 달고 나서 한 3개월 지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4년 후에도 나 또 배지 달아야 되겠구나, 너무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오로지 다음번에도 배지를 계속 달겠다는 생각만 하지 국회의원으로서 뭘 하겠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치인이 직업이 되면, 정치가 직업이 되면 그건 정말 정치인도 아니고 정말 생활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정치는 소명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겠다. 내가 뭔가를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 이 소명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지 생계형으로 정치를 하는 건 정말 취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정치인들 중에 여러분 누구 한 명 소명의식을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 있는 것 아세요? 없습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든 야든 떠나서 누구 한 명도 정말 저 사람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느껴지는 정치인이 없어요. 왜냐? 실제로 그렇거든. 실제로 정치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이건 여야 다 똑같아. 그냥 오로지 정권 유지에만 혈안이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출마를 한 겁니다. 제가 뭐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께 뭐 거짓말하고 싶진 않아요. 제가 당선되기는 힘들 거예요. 그러나 계속 말씀드리지만 강용석이 10%를 넘기게 되면 대한민국 정치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용석! 강용석! 믿기지 않으세요? 믿기지 않으세요? 제가 2018년 7월에 가로세로 연구소를 만들어서 유튜버로서 이제 만 4년이 채 안 됐습니다. 만 4년이 채 안 됐는데 한 3년, 이제 한 7, 8개월 됐을까요? 한 10개월 됐나요? 그런데 3년 10개월 사이에 가로세로 연구소가 대한민국 정치를 바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대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3년 10개월 동안은 제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냐? 문재인 정권 같은 정권이 대한민국을 계속 그 정권도 마찬가지지만 어차피 뭐 임기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정권이 계속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대한민국이 정말 천천히 망하냐 빨리 망하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망하거든요. 대한민국이 망해가는 거를 눈앞에서 지켜볼 수 없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권 교체를 했잖아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한 게 별로 없어 보여요. 왜냐? 집권당이라고, 새로 집권당이라고 된 국민의힘이 변한 게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동안은 정권 교체라도 한다고 뛰어다녔는데 이젠 정권을 잡고 나니까 이걸 누리려고만 하지 국민들을 위해서 뭘 해야겠다? 무슨 비전이 나와요? 아무것도 제대로 나오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걸 뭘로 보여줬어야 되냐? 경기도지사 후보가 정말 제대로 일할 사람을 뽑아놨어야죠. 그런데 자기가 내놓은 공약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자기가 내놓은 공약도 제대로 모르는 그런 사람을 경기도지사로 뽑아놨다는, 경기도지사 후보로 뽑아놨다는 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건 경기도가 어디로 가건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을 그냥 쭉 찍어왔다면, 그리고 이번에도 그렇게 표를 찍는다면 그게 바로 사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찍었던 그 표들이 대한민국을 바꿨어요? 정치를 바꿨습니까? 뭔가 좋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찍고 나자마자 후회하지 않으세요? 찍는 날 다음 날 벌써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는데 그러면 뭐 시간이 흐르면 달라집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강용석을 찍으면 내일 모레부터 대한민국 정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강용석! 여러분, 강용석이 10%를 넘어서면
내일 저녁, 내일 밤, 내일 모레 아침 뉴스는 뻔해요. 경기도지사는 누구고 그 다음에 강용석이 10%를 넘기는 파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용석이 20%를 넘으면요, 경기도지사가 누가 되느냐는 관심이 없어. 이번 지방선거 최대의 뉴스는 강용석이 20%를 넘었다, 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강용석! 강용석!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 지방선거에 수천 명의 후보들이 나왔습니다. 수천 명의 후보들이 나왔는데 그 수천 명의 후보들 중에 지금 이번 지방선거를 가장 뜨겁게 만들고 이번 지방선거를 가장 국민들의 관심을 끌게 하는 선거로 만든 게 누굽니까, 여러분? 강용석! 여러분, 제가 이런 거 하나 아이디어를 또, 제가 공약도 공약이지만 정치 강용석이 어떻게 바꿀 건지 말씀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지금 왜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이 모양 이 꼴인데도 이게 제대로 안 바뀌냐? 이게 왜 제대로 안 바뀌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다 느끼실 거예요. 예전에 YS, DJ, JP 이렇게 정당마다 오너가 확실하게 있을 때는 어땠냐면 이 세 명의 오너들이 매번 선거 때마다 젊고 유능한 후보들을 골라 뽑아서 그 경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당의 초선 의원들이 국회가 처음 열리면 막 치열하게 경쟁했어요. 누가 더 좋은 정책을 내놓고 누가 뭐 청문회나 아니면 국회에서 뭔가 정부를 아주 세게 몰아붙이거나 아니면 뭔가 정부를 상대해서 제대로 된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그 오너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오너들이 다 채점을 해. 그래서 잘하는 사람을 다음번에 공천을 줬어요. 그러니까 세 당의 국회의원들이 다 열심히 해야 돼. 이건 단순히 그 DJ, YS, JP의 눈에 잘 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해야 다음번에 공천을 받으니까. 정치인들의 오로지 목적은 다음번에 또 공천 받아서 국회의원 되는 건데 그 공천의 기준이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으로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누가 더 잘했느냐가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당의 주인이 없어요. 그리고 당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다 임기가 2년이야. 그래서 지금 있는 당대표가 다음번에 공천을 할지 안 할지 몰라. 그러니까 4년 내내 국회의원들이 뭘 보냐? 내가 공천할 때, 내가 공천받을 때 누가 대표가 될지, 그리고 그 사람하고 얼마나 친해질지 4년 내내 그것만 연구하고 있어요. 국민들한테 좋은 정책, 법안을 내놔서 평가받겠다? 그런 생각은 아예 안중에 없어요. 오히려 그런 거는 공천받는데 불필요하고 괜히 쓸데없어, 시간 낭비야,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제대로 움직이겠습니까? 제대로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저에게 10%, 20%를 몰아주시면 뭐 제가 국회의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말 정치인들을 냉정하게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 겁니다. 여러분, 정치보다 더 평가하기 힘든 게 뭐냐면 스포츠입니다. 축구, 야구예요. 축구, 야구, 농구 이런 거예요. 거기서 누가 누구보다 더 잘했냐? 평가하는 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 평가하는 데가 더 발전해요. 지금 세계 최고의 축구 리그가 영국의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아닙니까? 근데 거기가 그런 시스템, 축구 선수를 얼마나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평가하는 냉정하게 평가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매일매일 오늘의 선수를 뽑아요. 그리고 한 주일마다 이번 주의 선수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잘한 선수, 한 달에 한 번씩 제일 잘한 선수를 또 뽑아요. 그리고 결국 1년에 한 번 제일 잘한 MVP를 또 뽑는 거예요. 그렇게 뽑아나가면 그 성적이 각 구단마다 선수들을 연봉 책정하는 자료가 되고 거기에 맞춰서 서로 트레이드가 벌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평가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누가 더 열심히 잘했는지 정치인들을 냉정하게 평가하기 시작하고
그게 공천에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한다면 정치인들이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어떤 법안을 내놓을지 그런 경쟁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강용석! 그러면 당내에서 누가 다음번 대표가 될지, 파벌을 만들거나 누가 뭘 할지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지역 구민들이 더 좋아할지, 지역구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지역구 활동도 당연히 그런 점수에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같이 해서 객관적으로 점수를 매겨서 당사자들이 전혀 이의제기 못할 정도로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채점해서 평가하면, 그러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물론 한쪽만 하는 거 아니고 다 해야 되죠. 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정치인들이 진짜 국민을 위해서 일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물론 반신반의 하실 거예요. 그게 될까 믿겨지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강용석에게 10%, 20%를 만들어 주시면 강용석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강용석! 강용석! 왜냐, 그런 걸 해야 저도 여러분께 평가를 받을 거 아니에요? 네? 저도 뭐 남 씹기나 하고 욕이나 하고 누구 깎아내리고 이런 거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이번에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유튜브 할 때는 누구 까고 뭐 뒷조사하고 이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책을 내놓은 걸 보니까 너무나 훌륭해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얘기 여기저기서 듣습니다. 여러분, 제게 여러분이 힘을 몰아주시면 제대로 한번 그 힘을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강용석!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치인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데 쓰는 게 가장 나쁜 거예요. 네? 그런데 정치인들이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온갖 나쁜 짓들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나 강용석은 여러분이 힘을 주시면 그 힘을 제대로 쓰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경기도지사가 되면 경기도를 확실하게 제대로 만들어 놓겠지만, 경기도지사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10%, 20%를 만들어 주시면 대한민국 정치 완전히 바꿔 놓겠습니다, 여러분. 강용석! 강용석! 누구는 그거를, 하태경 같은 친구들은 제가 제일 먼저 정말 그 국민의힘에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이준석, 하태경 같은 이런 기회주의 좌파들, 기회주의 우파, 위장 우파 이런 친구들이지만, 이 사람들 저보고 뭐라 그러냐, 처음에는 하태경은 유튜버나 하지 왜 정치한다 그러냐 그러더니 출마해서 이게 표가 나오는 것 같으니까 이제 뭐라 그러냐면, 창당을 하라, 왜 입당하려고 그러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게 10%, 20%를 주시면 제가 창당하는 식의 구태의연한 방식 안 합니다, 여러분. 창당이 필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치인을 평가하면 제가 볼 때는 여건 야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치인을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 평가 시스템을 뭐 누구 채점하듯이 하겠습니까? 당연히 많은 분들의 의견을 모으고 해가지고 정말 서베이도 하고 뭐 다양한 방식을 하겠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정치인들이 진짜 국민을 두렵게 느끼게 그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여러분. 강용석! 강용석! 여러분, 저는 제가 경기도지사가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거나 저는 그거보다 오히려 제가 그런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대한민국 정치계가 제대로 자리 잡아서 그렇게 국민들을 바라보고 정치하는 사람만이 정치를 계속 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이걸만 갖춘다고 하더라도 제 역할은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들만 표를 던져주실 게 아니라 주위 분들, 친구분들, 아는 사람들 전화하셔가지고 강용석의 목표, 강용석의 꿈은 경기도지사가 아니고 대한민국 정치를 바꿔놓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 표를 찍어줘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강용석! 강용석!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여기서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수없이 많은 투표를 했지만 전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대한민국 정치가 오늘 여러분이 결심하시면 바뀝니다, 여러분. 강용석! 김은혜 후보나 김동연 후보에게 찍는 게 사표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강용석에게 한 표를 던지는 게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는 최고의 인생 투표가 될 겁니다, 여러분. 강용석! 강용석! 여러분 내일 아침을 기대해 주세요. 제가 큰아들은 군대에서 이미 표를 찍었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하고 그동안 한 번도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던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표를 찍으러 갑니다. 그래서 셋이 가는데 보통은 그 자녀들은 안 오잖아요. 근데 저희 그 애들은 예전에 텔레비전을 오랫동안 나와서 많은 분들이 그 아들들 어떻게 됐냐 나 보고 싶어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같이 투표하러 갈 겁니다. 인준이. 내일은 사실 뭐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일 그렇게 투표하는 게 선거운동으로 괜찮을까요? 네? 괜찮다고 보이세요?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사진이 좀 나오고 뭐 이러면 그 자체로 선거운동이긴 한데, 그렇게 해서 하여간 저는 여러분들께 숨길 게 없어요. 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네? 2010년 제가 그 무슨 발언으로 국회의원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알고 계십니다. 누구보다도 투명한 정치인이에요. 한때 잘못도 있었고 뭐 시련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함께 해주셨잖아요. 맞습니다. 강용석은 그 고마움을 제대로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용석! 강용석! 네, 여러분 이렇게 이 느낌으로 지금 댁에 가셔서 전화를 10통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이 좋은 얘기 듣고 왔는데 나만 듣고 끝내지 말고 주위에 알리고, 그러니까 일종의 여러분들이 강용석 전도사가 돼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루 시간이 없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10통씩 전화하시면 내일 대한민국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강용석! 자, 여러분들 전화할 시간을 확보해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내일 투표하셔서 대한민국을 바꿉시다. 네, 감사합니다. 강용석! 강용석! 우리 부위원장님 다 올라오세요. 부위원장님 국회의원님 좀 이따 먼저 올라오시고요. 네. 추석 대표님 다 올라오시죠. 여러분 앞으로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앞으로 보여주십시오. 자, 앞으로 보여주십시오. 자, 앞으로 보여주시고요. 저희가 자, 뒤돌아서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뒤돌아서. 음악 잠깐만 꺼주시고요. 자, 앞에 봐주시고요. 저희가 또 깜짝 선물을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우리 지지자를 대표해서 저희가 케이크를 하나 준비했거든요. 예. 자, 다 아시죠? 616 숫자는 616입니다. 네. 1일 6번
자, 정신을 바꾸는 우리 강수 후보 내일 꼭 힘내서 많이 투표해 주시고요. 우리 후보님도 힘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끌까요? 예,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예, 같이 예. 자, 하나, 둘, 셋. 자, 우리 지지자분들 대표해서 한 말씀만 해주신다면요.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20% 갑시다. 화이팅! 자, 우리 후보님이 오늘 요새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요. 여러분들 꼭 투표하셔서 정치를 바꿉시다. 강용서! 자, 대장정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후보님과 마지막 우리 유세 현장에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